안녕하세요. 쌈무이 애청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만 일을 좀 도와달라 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업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제가 살고 있던 전남 해남에서 아버지와 함께 장흥으로 출발을 하니 1시간 정도 걸리더군요. 대덕이라는 마을에 도착하여 아버지와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일기예보와는 달리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쫙 끼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으니 이만 돌아가자는 제 말에도 아버진 오늘은 꼭 고기를 낚아야 한다 하셨고 전 하는 수 없이 아버지와 함께 대덕 인근의 바다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렸고 전 아버지의 말씀대로 차로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홀로 바다로 나가셨고 주변을 둘러보니 온통 산과 바다뿐 그곳은 마을에서도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주변이 어둑어둑하니 비는 내리고 근처에 민가가 하나도 없으니 슬슬 아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전 불안한 기분을 달랠 겸 음악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봉고차 뒤쪽에서 누군가 차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악을 끄고 그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니 확실히 누군가 뒤쪽에서 차를 두드리고 있었죠. 룸미러로 뒤쪽을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밖은 이미 많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전 초조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기다리며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전 아버지가 두고 가신 휴대폰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장흥 어디 바닷가인데 너무 무섭다. 비도 오고 밖은 어두운데 누가 자꾸 뒤에서 차 문을 똑똑 두드린다니까. 괜찮아. 빗소리를 잘못 들었겠지. 그러면 고생해라, 아들. 그렇게 어머니와의 통화를 마치고 잠시 후 이번엔 제가 앉아있는 조수석 밑에서 뭔가 슬금슬금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전 꾹 참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서 음악을 크게 듣고 있길 1시간 뒤 캄캄한 바다를 바라보고 있자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안심이 된 저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아버지를 붙잡고 제가 겪은 일을 털어놨습니다. 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며 얼른 집에 가자고 하셨는데 집에 갈 채비를 마치고 트렁크 문을 닫는 순간 차 아래쪽에 발자국 2개가 선명하게 찍혀있는 겁니다. 그 발자국은 제가 앉아있었던 조수석 문에도 찍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신 아버지는 그저 이상하다 하고 넘기셨지만 전 너무 무서웠습니다. 서둘러 차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중간에 아까 들렀던 식당에서 다시 밥을 먹었는데 식당에는 대덕으로 낚시를 가신다는 아저씨 4분이 식사와 함께 술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아저씨들을 말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 말을 할 순 없었습니다. 뭔가 불편하고 찜찜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저는 곧바로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아버지께서 놀란 얼굴로 어제 혼자 있을 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습니다. 비몽사몽한 상태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무서웠다. 그렇게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제 식당에서 만났던 대덕으로 낚시를 가신다는 아저씨 4분이 모두 바다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한동안 저는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바다에 가시고 저 혼자 차에 있는 동안 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렸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후 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8살 때 할머니와 함께 절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의 큰 스님이 저에게 부적 하나를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아가, 이 절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걸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한테 나쁜 일이 생길 거야. 명심하거라. 그리고 살면서 뭔가가 보이고 들리고 하거든 그냥 무시하거라. 알겠니? 하지만 그런 스님의 바람과는 달리 전 대덕 사건 이후로 영안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은 제가 귀신을 본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뭐 사실대로 말을 해도 쉽게 믿어주진 않겠죠. 해남은 인구수가 적어서 소문이 금방 퍼지기 때문에 그동안 저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살았었는데 이 비밀을 쌈무이님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털어놓게 되는군요. 안녕하세요. 저와 어릴 때부터 친했던 누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누나가 학교를 일찍 마치고 곧바로 집에 돌아왔을 때 일입니다. 집에 와보니 어머니가 안 계셨고 외출을 하셨나 보다 하고 곧바로 욕실로 들어갔답니다. 누나는 폐소 공포증이 있어서 문을 살짝 열어놓고 씻는데 한참 씻고 있던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더랍니다. 잘못 들었나 하고 계속 씻고 있는데 이번엔 문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러더니 신니? 그런 목소리가 누나의 왼쪽 귀 바로 옆에서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고 무서웠던 누나는 옷도 입지 못하고 욕실 밖으로 나왔지만 집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문도 잠겨져 있었죠. 누나는 이불을 꽁꽁 싸맨 채 거실에서 떨고 있었고 잠시 후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시며 상황이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전 누나가 이 일을 겪은 바로 다음 날에 직접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소름이 돋더군요. 아직도 그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면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 일 이후로 누나의 폐소 공포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쌈무이님 방송 애청자입니다.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소위 귀신이라 부르는 것들이 보였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곤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당시 저희 외할머니는 대전 가양동에서 식당을 하시는 이모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2층 건물의 1층에서 이모가 식당을 하시고 2층에는 할머니와 친척들이 살고 있었죠. 우리 가족은 할머니를 뵈러 이모 댁에 자주 놀러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우리 가족과 외가 식구들이 모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아이들은 2층에서 놀고 어른들은 1층에서 술을 드시고 계셨죠. 2층은 안방의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돼 있고 건물을 빙 둘은 작은 마당이 있습니다. 2층 집 앞쪽에는 가로등이 있어서 불을 다 끄고 눈을 감아도 커튼 너머로 빛이 들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친척 아이들과 한참을 어울려 놀다가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제 앞을 뭔가 가리는 느낌이 들었고 천천히 눈을 떠보니 방 안이 왠지 싸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한기는 발 아래쪽에 있는 안방 문에서부터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문 쪽에서 옷깃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들어 시선을 돌린 저는 놀라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외가댁은 독실한 불교 집안이라 할머니께서 방마다 부적을 붙여 놓으셨습니다. 안방문 위쪽에는 나무로 엮어놓은 동그란 틀이 매달려 있었는데 그곳에 머리가 긴 여자가 버둥거리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몸은 이미 방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머리카락이 문 위에 나무틀에 걸려 있었습니다. 기이하게 버둥거리고 있는 여자의 모습에 전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방 안이 조용해지자 전 눈만 빼꼼 내밀고 다시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냅다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곳에는 온몸이 축 늘어진 채로 오른손을 들어서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절 가리키고 있는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너 안 자는 거 다 알아. 나 본 거 다 알아. 여자는 마치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 옆에 있던 친척 누나를 마구 깨웠고 그 소리에 다른 친척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개를 돌려보니 거기엔 아무도 없더군요. 전 누나와 형들에게 괜한 꾸중만 들었고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가, 어제 아무 일도 없었나? 다들 괜찮나? 그런 할머니의 목소리에 눈을 떠보니 아침이더군요. 아무 일 없이 다 같이 잘 잤다는 누나의 말에 할머니는 됐다고 하시면서 방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에 들려있는 그것을 본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제 제가 보았던 그 여자가 걸려있었던 나무 틀이었습니다. 나무 틀은 아래쪽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나중에 할머니 댁에 다시 갔을 때 그 틀과 부적들은 모두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다행히 그 이후로는 할머니 댁에서 이상한 걸 다시 보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외갓집은 제가 사는 곳에서 버스로 서너 시간이 걸리는 남해에 있었습니다. 외갓댁이 있는 마을에는 친척 어르신들이 대부분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만 계셨는데요. 방학이 되면 부모님과 함께 남해로 할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전 그렇게 시골에서 며칠을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외갓댁에서 시간을 보낸 후에 집으로 돌아온 제가 경기를 일으키며 갑자기 구토를 냈다고 합니다. 몸이 차갑게 굳어지며 눈까지 뒤집어지자 옆집 아주머니까지 오셔서 저를 진정시켰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일은 무사히 지나갔고 시간이 흘러 중학교에 막 입학했을 무렵에 꿈을 하나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눈을 떠보니 현실이라는 착각이 들 만큼 생생한 남해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안개가 깔려져 있는 풀밭을 걷고 있자니 저 멀리 바다에 떠있는 아주 작은 쪽배가 보였는데 그 배 위에서 처음 보는 할머니가 절 부르며 손짓을 하는 겁니다. 순간 무서워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가 않았고 뭔가에 이끌리듯 배에 타려는 순간 외할아버지께서 절 붙잡으셨습니다. 전 그 할머니를 피해 할아버지의 뒤에 숨었다가 그렇게 꿈에서 깼습니다. 그 배와 할머니는 굉장히 무서웠지만 할아버지 덕분에 마음이 놓였고 그 꿈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몇 년이 지난 후 어머니와 함께 앨범을 보고 있는데 낯익은 할머니 한 분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께 이분은 누구냐고 여쭤보니 외할머니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소름이 확 돋으면서 예전에 꿨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제 꿈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는 할아버지께서 절 지켜주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진 고명딸이신 어머니를 무척 아끼셨고 저 또한 그런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올해로 돌아가신 지 3년이 다 된 할아버지는 가실 때 제 꿈속에 찾아오셔서 절 보시며 말없이 서 계셨습니다. 꿈이 너무나도 슬퍼서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았는데 바로 그날 할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살아생전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우리 둘째 아이를 장례식장의 영정사진 앞에 서야 겨우 보여드릴 수가 있었죠. 아직도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